이 시간에는 취지, 개별적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는 음의 수고, 다양한 의미가 나옵니다. 하루 시각 쭉 나오죠. 하루 시각 자시 그러면은 23시 30분부터 다음날 01시 30분까지 시간대고, 그리고 매월 계절, 자월은 음력 11월,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해자축,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해자축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겨울 그렇게 하는데, 자월은 한겨울을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그 기준은 대설부터 이제 한겨울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향은 자방은 정북 방향이 되겠습니다. 띠는 쥐띠죠. 12동물 중에서 번식력이 최고로 강하다. 그 번식력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응용이 가능하겠죠. 쥐띠생의 여성은 역시 어떨까요? 임신 출산이 그만큼 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동물, 어둠 속에서 활동하면서 주변을 의식하고 외부 작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을 우리가 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이제 초목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바로 이제 종자죠. 종자, 씨. 인간 입장에서는 정자, 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들 자자지요. 그래서 정자, 난자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성욕 자체를 뜻하기도 하죠. 보편적으로 일지자수가 온전한 경우에 이 여성은 성적 욕구가 강한 편이고 생식 능력 또한 탁월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옛날 그 농경 시대 때 우리 부모님들은 며느리를 집안에 들일 때 역시 이쪽이 발달된 여성들을 좋은 며느리감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 출산, 이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는 여성의 자궁 자체를 뜻하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육식갑자 할 때 갑자, 갑은 생명체인 초목을 뜻하고, 이 갑목은 여기서 설명할 때 제가 항상 이미 1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지금 이 공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그런 20살, 20세 전후의 새내기를 대상으로 하는 그 공부가 지금 아닙니다. 이것은 실전 학문, 다시 말하면은 상담을 하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갑이라는 글자가 왜 나타났고 자가 왜 양수인데 음수로 이렇게 변화가 났느냐, 그리고 왜 갑을 양의 목으로 분리했느냐, 이런 것을 더 깊이 학습을 하려면은 말 그대로 고전을 다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고 또 학문적,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그런 분, 다시 말하면 나는 실전 상담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학술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역시 그 고전을 좀 많이, 특히 중국이나 대만 이런 쪽에서 발행되는 그 원문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학습을 통해서 상담을 하기 위한 그런 공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은 생명체인 초목을 뜻하고, 갑목은 자수의 생조를 받는 관계가 성립하는데, 인간적 측면에서 갑은 시작,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시작은 자수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은 바로 이제 자궁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자는 생식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욕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궁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 어떤 여성이 일제 자수를 보고 있는데 그 자수가 심한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그분은 어떨까요? 일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활동 공간이고 생활 공간, 그리고 생활 태도가 나타나는 자리이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하체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자수가 심한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자궁 쪽에 어떤 문제가 올 수도 있다. 또는 굉장히 그 임신이 어렵다. 또 출산이 난산이 되기 쉽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자, 갑자, 정축, 기유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쥐띠생의 정화가 자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연월이 음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화는 당연히 목에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월간에 간목이 자리해서 일간 정화를 목생화 생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는 제 역할을 다하게 됐습니다. 자, 일간을 극할 때 극의 작용, 극의 시간적 개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직접 극의 의미를 띠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안은 내세웁니다. 우리 집안은 이러이러한 집안이다. 집안 내력은 이렇다. 그것은 공간의 개념이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따라와. 이런 식 되는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직접 극한다는 개념이죠. 직접 일간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극의 시간적 개념, 즉 직접 극의 의미는 극하는 오행이 월간의 자리에서 일간을 직접 극할 때를 의미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뒤에 우리가 십성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성론과 용신격국에서 굉장히 깊이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초보일 때 이 생극 이론을 일반적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한 번에 숙지가 안 되면은 계속 반복해서 반드시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간이 월간의 오행을 그걸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보자. 만약의 경우 무토가 양토입니다. 양토는 양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목이 생장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일지에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은 이 흙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자수를 일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만약 월간에서 간목이 이렇게 자리하면은 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일단 목국토 관계가 됩니다. 일간을 극하는 관계죠. 이럴 때 과연 일간 무토는 간목의 극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간목의 극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남자 팔자라고 보면은 이것은 조직, 직장 자체를 의미하고 또는 직장 상사를 의미하고 그리고 부모를 의미합니다. 만약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직장에를 들어갔다 그러면 자신의 직장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할 것이고 직장 상사의 간섭이나 어떤 질책 그리고 그 잔소리 이런 것을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모의 어떤 그 간섭도 다 받아들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 하나 본다 그러면은 만약 경금일간이 술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술월 태생의 경금은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했지만은 역시 무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로 가공 재련을 해야 되죠. 그래야 역시 쓰임새가 되겠죠.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월간 병화가 자리하면은 둘 사이를 보면은 화극금 관계죠.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받아들이냐. 그러면은 술월 경금이 원석이기 때문에 화의 재련이 필요하죠. 이럴 때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 같으면은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윗사람의 간섭이나 질책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만약 이것이 여자다, 여성의 팔자다고 놓고 보면은 바로 이 자리는 남편 자리고 또는 성장기에는 부모 자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성장기에 부모 말을 받아들이고 부모의 간섭이나 질책 받아들이고
시집을 가게 되면은 결혼하게 되면 이것은 남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남편 위주, 가정 위주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일반 병화가 만약의 경우 여기 경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화는 당연히 금을 극하고 싶어 하죠. 이렇게. 화극금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병화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금을 재련 가공해야만 제 역할을 또 다 하는 거죠. 이럴 때 여기가 임수가 자리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건 이제 수국합니다. 그럼 과연 병화가 임수의 극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신은 병화이기 때문에 양중양인 병화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밝히고 무쇠를 재련 가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특히 시간의 경금이 자리했기 때문에 하극금을 하고 싶은데 월간 임수가 자기 위에서 지금 극을 합니다. 이럴 때는 임수는 병화는 임수의 극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럴 때는 바로 이제 임수와 갈등을 하게 되고 충돌하고 운에 따라서는 극단적 대립 상태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가 계속 좀 하겠지만은 이 극을 받아들이는지 못 받아들이는지 이것에 따라서 그 일간의 마음 그리고 이 극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 극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해야만 비로소 완벽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간을 극하는 오행의 강약 여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술월 경금을 만약의 경우 병화가 여기서 극을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이 병화가 힘이 없이는 곤란하죠. 여기가 임수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가 또 만약의 경우 경술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병화는 토금 토금 다시 말하면 자신을 도와주는 목이 없습니다. 또 힘이 되어주는 같은 기운 화도 없지요. 물론 술토 속에 정화가 들어있는데 이 불은 흙 속에 묻혔고 음의 불입니다. 큰 힘이 될 수는 없겠지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무쇠를 녹일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거의. 그래서 강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여기가 을목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역시 목생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제 병화는 목의 생조로 인해서 강해졌기 때문에 하극금을 할 수 있고 특히 여기가 불이 있게 되면 화가 있게 되면은 이 불은 당연히 목화에 의해서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금을 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약 여부 그리고 일간을 극하는 오행의 유통 여부 극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다 만약 똑같은 경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팔자는 제가 술월 태생의 경금이기 때문에 화의 극이 필요다 했죠. 그런데 5월 태생의 경금입니다. 이제는 5월은 양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게 작용할 때입니다. 이때의 경금은 그러면은 화, 양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경금은 아까 술월 경금처럼 이렇게 강철처럼 단단한 그런 금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가 병화가 자리합니다. 이것은 아까 술월에서 극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서는 5월 경금이 지금 물은 샌데 강한 병화가 월간에 앉아서 강한 병화란 말은 바로 자기 앉은 자리에 이렇게 또 화를 보고 있어서 굉장한 힘을 가졌죠. 그런 화가 하극금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금은 거의 녹습니다. 재련 가공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녹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재련 가공해서 쓸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려면은 결국 토의 작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 만약 여기서 기토가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은 하생 토토생금의 의미가 성립이 되죠. 물론 여기서 술토가 자리하게 되면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기운과 여기가 만약 여기가 어떤 기운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술토는
뒤에 우리 그 합의 이론에서 배우게 됩니다만은 토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안 쓴 것인데, 만약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고 놓고 보면은 이때는 이 통관시켜주는 유통이라 그랬죠, 지금. 바로 일간을 극하는 이 화의 기운이 하생토 토생금, 바로 유통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팔자는 굉장히 좋은 팔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남자들 팔자 같으면은 흔히 얘기해서 살인상생격 또는 지금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가 직업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뭐 배설사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 강한 화의 기운이 유통이 되죠. 하생토로. 그래서 토생은 나를 도와주게 있는데, 이렇게 될 팔자가 만약의 경우 또 이렇게 화를 보게 되면은 이 강한 화는 흘러주지 못하고 금을 녹이게 돼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경금은 만약 이것이 여성이라 그러면은 이건 남편인데 정말 꼼짝 못하고 그리고 이미 그 남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제 뜻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팔자로 변하고 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나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만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상태에서만 빨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그 내용을 해놨습니다. 월간 임수가 일간 병화를 극하는 관계일 때 월지 또는 일지에 임수가 생존한 임목이 온전하게 자리할 때는 임수는 병화를 직접 극하기보다는 임목을 향하게 되어 그의 의미가 약하게 된다. 바로 이제 여기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간 병화를 극하는 임수가 월간에 앉았습니다. 수국화 관계가 되죠. 이럴 때 여기 만약 임목이 자리하게 되면 여기나 여기가 자리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임수는 기본적으로 수국화 관계지만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이 먼저냐 극이 먼저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생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팔자에서 생이 먼저고 극이 뒤다. 그런 이론은 성립하지 않지요. 이제 이렇게 우선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수는 자신과 동주한 한 몸으로 이룬 이 목을 먼저 생존하지요. 수생목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수국화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생목을 먼저 하고 이 목생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크게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있으나 목이 통관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는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극이 이루어지겠죠. 극의 공간의 개념, 이건 간접 극의 의미인데 앞의 팔자처럼 자녀는 생년을 의미하여 일간 정화를 직접 극하지는 않지만은 자녀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일간을 직접 이렇게 제압하는 자리는 1차적으로 월간입니다. 그러나 연지에 있는 정화, 일간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연지에 있는 자수도 결국 이것은 음의 불이고 이것도 음의 수입니다. 그러면 같은 음이기 때문에 수국화의 의미, 극의 의미가 성립하죠. 다만 이런 식으로 월간에 앉아서 일간을 직접 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자년의 정화이기 때문에 직접 극의 의미는 없지만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해에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강할 수가 없다. 만약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월 정화했는데 만약 5년 자월 정화하고 조금처럼 자년 자월 정화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지요. 힘이. 5년은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그 해입니다. 그 해에 겨울태생의 불이기 때문에 겨울태생의 불이라 하더라도 5년 화기가 강할 때의 자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죠. 그러나 바로 이 자년은
역시 수기운이 강할 때이기 때문에 역시 자수는 정화에 힘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또 마찬가지로 자월은 생월을 의미하여 일간 정화를 직접 극하지는 않지만은 역시 자월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달이고 계절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자년의 한겨울, 이것은 음기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계절 그랬습니다. 그 태생의 정화 일간은 음의 기운이 강한 만큼 정화는 약해진다. 따라서 앞의 팔자처럼 목의 생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간을 직접 극하는 오행이 월간에 자리하고 있는지 또는 운에 의해서 극이 성립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운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월 태생의 병화 그러면 1차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직접 극하는 월간해가 수가 없어서 힘은 미약하지만 직접 극은 당하지 않고 있죠. 이런데 운에서 임자운이 또 만약 들어오면은 임자운을 맞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한 힘을 가졌죠. 자체적 그 자수를 달고 와서 그래서 직접 극이 성립하죠. 이때는 거의 큰 불상사가 나타납니다. 대개 이런 운이 들어오면은 부부관계가 극단적으로 대립, 충돌하게 되고 또는 심한 경우는 몸을 크게 다치거나 또는 사고를 당하는 그리고 관제 구설이 따를 수도 있고 또는 극단적 행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살을 선택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운이 들어와도 여기가 만약 간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 목이 목생활을 해주기 때문에 불은 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만약 을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임자 운이 들어와도 여기서 수생목을 하지요. 목을 생조하면은 목은 또 병화를 이렇게 생조하는 의미가 성립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의한 그건 운이 지나가면 해소되지만 물론 이때는 원국에 일간과 극하는 오행을 통관시키는 기운이 작용하면 기본적으로 그 의미가 크지 않다. 제가 금방 설명했죠. 일간 정화를 극하는 계수운이 들어올 때 월간의 간목이 온전하게 자리하면은 계수는 정화를 극하기보다는 간목을 생조하므로 그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월간에 자리하고 있을 때는 일간과 극하는 오행을 통관시켜주는 오행이 월지 또는 일치, 넓게는 시간,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지금 상생상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시간 공간 개념이란 말은 월간에서 직접 나를 극할 때가 직접 극으로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연지나 월지 이런 쪽에서 있을 때는 직접 극은 성립하지 않는 간접 극의 의미가 있다. 이것은 공간의 개념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직접 극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일간을 극하는 월간 그 기운이 이제 우리 십성에서는 편관이라 합니다. 그것이 강한지 약한지를 또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일간과 극하는 기운을 통관시키는 그런 그 기운이 팔자 내에 나타나 있는지 이런 것을 보시면은 그 일간과의 관계가 충분히 분석이 되라고 봅니다. 물질의 의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체인 동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지구상의 깨끗한 물을 총칭해서 우리가 자수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습기, 이슬 이런 것도 자수로 분류할 때가 있고 물의 양에 관계없이 저수되어서 동식물이 이용할 수 있으면 자수로 볼 수 있으나 외부 작용에 의해서 오염됐다면 자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따른 변화가 심하고 역시 흙탕물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 또 증발해버리고 그러면은 자수 역할이 어렵습니다. 인간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것은 지금 인간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것을 기술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일간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연태생은 세심한 성격, 성실한 자세로 생활하는 편이다. 그리고 본성 자체가 유순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자수는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도 같은 물끼리만 합쳐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더 좋은 작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끼리끼리 노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것이 자수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쥐띠의 의미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죠. 또 자월태생은 기본적으로 그 팔자 구성만 온전하고 일간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행태일 때는 음기의 영향 속에서 성장하므로 일간은 어떨까요? 역시 한겨울 태생이라는 얘기니까 그 한겨울엔 음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음의 기운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침착하고 내향적이고 때로는 냉정함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라는 자리는 연주 근본으로부터 월주 성장기를 거친 일간이 성장해서 가정을 갖고 또는 직업적 활동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 직업을 의미하는 자리고 일간의 행동이나 생활 태도를 나타내는 자리, 그리고 배우자 관계를 파악하는 자리, 일간의 속마음이나 배우자의 그 속마음, 그리고 배우자의 가치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자리가 일지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자수가 만약 자리하면은 물론 이 자수가 뒤에 우리 십성에서 나오는 비겁인지 식상인지 재성인지 관성인지 인성인지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기본 이론은 맑고 깨끗한 자수가 일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간은 자수의 행동을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그 기본적으로 깨끗함을 추구하고 예민하고 주변을 의식하는 행동이나 생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에 해당하는 육친,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심을 좀 했는데요. 여기서 그 육친 관계는 만약의 경우 이렇게 봅니다. 자, 무토 남자, 남자라고 보면은 여기 토지요, 양토입니다. 여기 자수가 있게 되면은 자수는 수죠. 그래서 토국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음이죠. 그러면 자는 무토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육친에 해당을 하느냐 그러면은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 이 아내는 여기서 여기 신금이 자리해서 신금은 금생수 이 자수를 생조해주는 도와주는 의미 그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물은 옆에 신금이 자리해서 자수를 이렇게 생성해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수는 자수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메마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떨까요?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일간 무토와 아내 자수는 한 몸으로 이루어서 동주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연이 대단하고 특히 음양이 달라서 이것은 뒤에 우리 나옵니다만 간지 암합인데 또 합의 의미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정이 남다르고 그리고 아내 자수는 남편을 하늘에다가 받들고 있는 형국이라 이건 하늘 땅이죠. 당연히 남편 하늘처럼 받들 줄 알고 어른처럼 받든다. 물론 요즘에 그런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이것은 남편의 어떤 그 보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성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지 땅에가 앉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실리적 생활 태도를 보이고 금생수 이것은 정인이라고 하는 기운입니다. 우리 십성론에 들어가면은 정인과 정관을 보고 있어서 이건 또 정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지향적이면서 변화를 싫어하고 그리고 체면이나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절대 자신의 독단적 행동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아내다.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 놓고 온다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대단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처덕이 대단한 팔자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럴 때 이 아내 자수의 성품은 어떨까? 이건 자수의 전형적인 성격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남자가 상담실에 왔을 때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다고 보면은 당신 아내는 역시 자수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당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를 가진 여성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깨끗함을 추구하고 우리 개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간에서 깨끗함을 추구하고 주변을 의식하는 여성이고 모질지 못하고 눈물 많고 마음 여린 그런 착한 여성이다. 항상 막 그렇게 현실적 생활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모진 행동이나 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뭐 강한 추진력이랄지 승부욕 이런 것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적 측면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또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이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자수의 단점, 바로 자수 육친의 어떤 그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자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수가 나타나 있는데, 자 김이월에 만약 김이월에 태어난 병자일주라고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런 팔자가 있으면은 지금 이것은 화고 이것은 수입니다. 지금 병화는 지금 월주를 보면 단순히 보면은 하생토니까 일간이 생존하는 기운 같습니다만은 항상 계절을 먼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미월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월은 음력 6월이기 때문에 아직도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죠. 그러면 결국 병화는 대단한 그 힘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수를 보니까 자수 주변에는 지금 앞선 제가 설명처럼 여기서 금이 자수를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지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토가 토국수를 합니다. 이 미토는 여기도 같은 토가 작용하고 특히 이 미토는 정화와 을목이 작용해서 이건 양의 기운이죠. 목하니까. 양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미토가 자신의 기운을 천간으로 드러내서 더더욱 강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자수를 토국수를 합니다. 결론은 무슨 뜻입니까? 자수를 도와주는 금은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해치는 화와 토가 대단히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 자수는 자수 역할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자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특히 만약 이것이 이 여자 팔자라고 보면은 수국하니까 이 자수는 결국 이 여성의 남편입니다. 이때의 이 남편은 예민하고 까다롭고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역시 제 뜻대로 못하기 때문에 흔히 메마른 성품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기운이 자리한다는 것은 결국 여유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유가 없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보면은 참을 수 있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여유 없는 사람들은 주변 자극 이런 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폭발해 버리죠.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고 공격적, 난폭성 이런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는 다혈질적 이런 성품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남편은 이제 육친 관계로 보면 남편은 역시 여유 없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져서 남편 역할이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여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일지가 이미 손상을 입어서 일지가 손상 입는다는 것은 가정 직업이 불안정하고 자수는 이 여성의 어떤 그 하체의 의미도 또 두고 자수가 심한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자수의 병이 있다는 얘기니까 생식기 또는 혈액 이런 쪽이 좋지 않고 특히 신장 방광이랄지 이런 쪽에서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육친관계에서 설명은 두 가지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일지를 많이 써서 그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일간 설명에서는 자기 본인이었지만은 지금 지지편에서 나타나는 육친은 그 바로 이제 그 일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육친입니다. 그 육친의 마음과 그리고 일간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생활 태도를 제가 설명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잘 이렇게 반복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수화,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지에서 보면은, 지지는 자축인, 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물의 이치는 양이 시작입니다. 양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해와 달, 낮과 밤, 남자, 여자, 심지어 로미오와 줄리엣, 뭐 아담, 이브 이런 식으로 항상 양이 먼저 나오고 음이 뒤따라 나오는 그런 형국이죠. 또 천간도 갑을병정, 양음, 양음 항상 양이 먼저 나옵니다. 지지도 마찬가지로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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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렇게 기본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기와 체와 용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구사를 하게 됩니다. 기라는 것은 천간을 우리가 또 의미하고, 또 체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은 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용은 우리 뒤에 용신론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것은 그 용신뿐만이 아니고 실제 쓰임새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은 뒤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지장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용이라고 하는데, 수화란 말은 여기 나오는 사화, 오화, 그리고 해수, 자수, 이게 수화지요. 이것은 화고 이것은 수입니다. 이 수와 화는 체와 용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음의 불이라 그랬습니다. 체는, 이 오화는 당연히 양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수도 음의 수고 자수가 양의 수입니다. 하지만은 실제 쓰임하는 것은 실제 쓰임새를 얘기합니다. 지장간인데, 이것은 무경병이라고 해서 바로 양으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화는 병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체는 본체는 양이지만은 실제 작용하는 작용력은 음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좀 바뀌죠. 이렇게.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그 다음은 해수도 마찬가지로 무갑임인데, 지금 분명히
음의 수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은 실제 작용 쓰이는 것은 양수로 쓰이죠. 그 다음은 자수는 역시 임계인데 분명히 이건 양수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용 쓰이는 것은 역시 음의 수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수화는 체와 용이 바뀌어서 작용한다. 그래서 지금 본래는 양수, 음화, 양화, 음수, 양수지만은 실제 쓰이는 것은 거꾸로 이것이 음의 수로 쓰이고 그 다음은 이것이 양의 화, 이것이 음의 화, 이것이 역시 양의 수로 쓰인다. 그래서 바뀌게 작용을 하는데 바로 이제 왜 그러냐? 그것은 지장간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명리학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명리학은 실제 작용, 즉 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작용 자체를 우리가 중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수를 음수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자수는 음수, 해수는 양수, 그리고 사화는 양화, 그리고 오화는 음화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꼭 이것을 그 전에 그 일본에서 그 번역한 책들 이런 보신 분들 그리고 특히 지리학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이걸 자수를 양수로 이렇게 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또 이뿐만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임묘진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자가 중심이 될 때가 있고 인이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데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을 기준으로 해서 임묘진 이렇게 나가면은 역시 여기서는 또 달라집니다. 인묘는 목이고 사오는 화가 되고 신유는 금이 되고 해자는 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처럼 앞에 있는 것이 양, 뒤에 있는 것이 음이죠. 그리고 토는 역시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양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화는 역시 양의 화, 오화는 음의 화. 금도 신금은 양의 금, 유는 음의 금. 마찬가지로 해수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양의 수, 자수는 음의 수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사오는 사화가 양화, 오화가 음화, 그리고 해자에서는 해수가 양수, 자수가 음수 이렇게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론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지지편에서 갑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갑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고 또 우주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체가. 그러면 이것은 목이고 이것은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인격체가 형성되고 하늘 땅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가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하늘에 있고 갑은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음양 조화를 이루어야만 되겠죠. 양양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자수는 음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수는 항상 이렇게 그 음수다. 본체는 양으로 우리가 돼 있지만은 작용은 역시 음수로 작용한다는 것. 이것만 잘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축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